이게 왜 신유형이지? 왜 신인지 모르겠는 게 사실은 이게 원의 방정식이랑 이제 섞어놓은 거라서 근데 이제 원이랑 접촉 평면에서 이제 원이랑 어떤 직선이 만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한 지가 또 오래돼가지고 일단 원의 방정식에서 둘이 만나려면 어때야 되는지부터 복습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인데 얘가 지금 중심이 A, B인 원이 있었어. 제가 찌그러졌지만 여기에 이제 A, B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런 원이 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얘가 어떤 직선이 있는데 지금 3x 플러스 4y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직선이 만난다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는 원에다가 직선을 총 3가지를 그려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통하는 선. 그래서 요렇게 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제 관통하는 걸 그렸을 때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판단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데 이 직선이 반지름의 길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임의로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 우리가 얘처럼 두 점에서 만나서 관통하게 지나가는 케이스에서는 D랑 R을 비교했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요. 그래서 이제 그 루트분의 절대값하는 공식 중에 제일 못생긴 애. 그걸 사용을 했을 때 그게 D와 R보다 작아지게끔 만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게 제일 그리기 힘든 이. 한 점이라고 하죠. 한 점에서 만난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 경우에는 여기까지 연결을 했을 때 얘가 반지름이랑 길이가 똑같아지면서 D와 R의 길이가 같으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직선을 그렸는데 그냥 붕 떠있어. 만나지가 않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사용을 했을 때 그 길이가 반지름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면서 D가 R보다 길어지게 되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벌써 몇 달 지났네?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점과 직선이 거리를 구했을 때 얘는 지금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 한 점인지 두 점인지 언급을 안 했다는 건 두 점이든 한 점이든 만나게만 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가 원하는 거는 D가 R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요 상황. 그럼 우리 D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D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원의 중심과 직선이 필요해. 근데 지금 직선은 깔끔하게 얘가 정리까지 잘 해놔가지고 요걸로 볼 거예요. 자, 얘가 만난다고 했으니까 일단 D를 먼저 구하자. D.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일단은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필요해서 이 친구들을 제곱해서 더한 게 루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 공식은 공식 중에서 제일 복잡한 계산하기 까다로운 것에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루트와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서 근데 우리가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은 x와 y의 개수를 제곱한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 점을 여기 식에다가 대입한 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a, b를 대입한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8이 들어가요. 요렇게 이런 식이 있었어. 그럼 우리가 이 친구는 분모가 5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게 되면 분모는 그냥 5로 바꿔버리고 뭐 분자는 정리할 때 딱히 없어서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8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어떻게 되냐면 R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지금 그거 문제 보니까 반지름이 얼마냐면 원의 방정식의 오변에 1이 있다는 건 반지름이 1이었기 때문에 이거 는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1 이하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5를 곱하게 되면 결국 얘가 원하는 건 절대값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8이 5 이하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절대값 분원식을 풀 때 이렇게 5로 나와 있으면 어떤 절대값이 이거였어야겠다. 절대값 x가 어떤 양수 a 이하인 경우 이 친구는 우리가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끼어있는 부등식으로 풀리게 돼요.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이 친구는 5를 양쪽으로 이렇게 빼면 돼요. 5로 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이하 5 이하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가 또 되게 마팔 끼어있으니까 불편해가지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8을 전부 다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친구는 3 이상
15 이하라는 부등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A, B는 어떤 I여야 되냐면 3A 플러스 4B를 3 이상 15 이하로 만들어주는 애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순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의 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원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 근데 우리가 A, B는 뭐냐면 주사위를 던져도 나올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공식이 있진 않고 그냥 여기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딱히 세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가 뭐 A에다가 먼저 넣어도 되고 B는 상관없는데 A에다가 먼저 하지 뭐. 그래서 만약에 A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3 더하기 4B가 3과 5, 15 사야 되니까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이랑 3도 되겠다. 그러면 3까지 들어가면 딱 3 더하기 12로 15가 딱 되니까. 그 다음에 A에다가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A에 2를 대입하면 얘가 6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으니까 9까지만 가능해서 B에다가는 1이랑 2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2,1이랑 2,2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A에다가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A 3 대입하면 B에다가 1밖에 못 넣어요. 근데 A에 4 대입하는 그 순간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 내에서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이렇게 6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얘는 답이 6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 옛날에 했던 거를 한번 복습하게 되는 계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나올까봐 또 지난 내용을 또 까먹을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그 다음 장에 121쪽. 121쪽에 소율이 궁금한 거 없어요. 여기는 없고 그러네. 난이도가 좀 괜찮네. 그 다음에 122쪽 28번. 28번 자, 28번은 그림이 필요하겠다. A에서 B까지는 길이 2개, B에서 C까지는 하나, C에서 D까지가 2개, 그리고 A, C랑 B는 없고 A에서 D까지가 3개. 이렇게 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길이 되게 심플하게 있어. 근데 얘가 B와 D를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는데, 그래서 A부터 C까지 가는 거의 방법이 총 36개가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연결하고 싶은 거는 B와 D를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B에서 D까지 가려면 여기서 얘네들은 할 수가 없어. 바로 갈 수가 없어서 무조건 A를 지나서 D로 가거나 C를 지나서 D로 가거나 경유지가 있었어야 돼. 근데 지금 얘네들이 그거를 이제 파쇄해서 얘가 지금 이제 길을 하나 더 만들겠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만들어가지고 B에서 D로 바로 갈 수 있게 추가를 하는 건데, 길을 한 개만 뚫을지 2개를 뚫을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에서 C로 가는 방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일단 길을 추가하기 전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를 먼저 세워보자. 추가하기 전에. 자, 그럼 우리가 A에서 C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B랑 D 중에 하나를 경유를 해야 돼서, 우리가 만드는 첫 번째 경우는 A에서 B를 지나서 C로 가는 경우. 근데 요거 계산하는 거야 뭐 우리 많이 했으니까 A에서 B까지 길이 2개고 B에서 C까지가 1개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어요. 36개면 한참 남았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C까지 갈 때 D를 한번 지나가보자. 그럼 A를 지나서 D를 지나서 C까지 가게 되면 A에서 D까지는 길이 3개고 D에서 C까지는 길이 2개이기 때문에 얘는 경우의 수가 6개겠다. 한참 모자라네. 28개나 모자라네. 그래서 이제 28개가 모자란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B에서 D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추가를 할 건데, 여기다가 몇 개를 추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D를 X개의 길을 추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몇 개인지 몰라. 근데 X개를 추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길이 연결이 되면 경로가 2가지가 더 생기게 돼. 어떻게 2가지가 더 생기냐면, 세 번째는 B에서 D를 연결하게 됐으니까 A에서 C까지 갈 때 바로 갈 수가 없고 여전히, 대신에 A에서 B를 갔다가 원래 C로 갔다가 D를 가야 돼. 근데 이제는 A, B, D, C, A, D, B, C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가 추가되는데 그 경로는 A에서 B를 지나서 C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D까지 들렀다가 C로 가는 경우하고, 그리고 A에서
D를 갔다가 B를 들러서 C까지 가는 경우하고 총 4개의 도시를 모두 지나는 경우까지 추가가 돼요. 자, 그렇다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2가지였어. X가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X 말고 A로 할게. 왜냐면 이 곱하기가 헷갈릴까봐. 그래서 D에서 D로 가는 거를 내가 A개의 길을 추가를 해서 D에서 C로 가는 거는 2가지의 길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정리하자면 4A개의 경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D, B, C 순으로 가는 것은 A에서 D까지 가는 거는 길이 3가지, D에서 B까지 가는 게 A가지,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게 1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3A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길을 몇 개 추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한 이후에는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더했을 때 36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걔가 36이 되게 만들어야 하니까 다 더하게 되면 얘네들이 더하면 7A라서 7A에다가 얘네 둘을 더한 8까지 더해주게 되면 그것이 36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7A가 28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A는 4개. 왜 이렇게 많이 추가해? 그래서 우리가 B랑 D 사이 길을 4개를 추가를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 아주 별로다. 왜 이렇게 많이 추가하지? 핫한가 봐.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쪽. 여기 괜찮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순열을 그때 했어서 대표 문제를 복습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지난 시간에 딱 대표 문제 이거 하고 125쪽까지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씩 원래 더 풀려고 했는데 그때 못 풀어봐가지고 일단은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124, 125 풀렸니? 안 되겠지. 설명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한 15분 정도? 근데 그 충분할 거야. 39부터 47까지 한번 그저께의 기억을 살려서 풀어보고 까먹은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듣고 그러고 넘어갈게. 자, 우리가 순열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그래도 단순한 편이라 나중에 이제 배우는 조합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편인데 50번인데 제가 숙소를 여기가 페이지인데 내가 지금 영상 편집할 때 보려고 페이지 여기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50번을 볼 건데 사실은 뭐 비례식 나왔을 때 외항의 곱 내항의 곱 쓰는 거야. 뭐 이제는 좀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가 비례식에 나오는 그 순간 외항의 곱이 얘기했죠? 내항의 곱과 같다를 바로 써요. 그래서 9 곱하기 NP2 이렇게 쓰는데 자, 아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쭉 하는데 우리가 순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편이라서 이제 여기서 얘를 쭉 하면 n에서부터 1씩 줄여가면서 3개 곱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n, n-1, n-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9를 곱하는데 9를 어디다가 곱하냐면 np2 근데 우리가 np2의 경우에는 n에서부터 1씩 줄여가면서 곱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원래는 이거 날리면 안 된다고 많이 배우니까 이거 어디로 날리면 안 돼 얘들아 너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야지 라고 많이 배우는데 사실은 그거는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방지해서 안 나누는데 얘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나누면 안 돼 였지만 여기는 지금 경우의 수 파트여서 이것도 어차피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여기 순열과 조합 한정으로만 이거 나눌 수 있어요. 순열과 조합 한정이야. 근데 만약에 방정식이면 안 되는데 x로 되어 있는 방정식은 안 되지만 순열과 조합에서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n-2가 9가 나와야 되니까 n값은 11이거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순열이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나올 때도 많고 나중에 조합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거 날리는 걸로 들어가면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순열과 조합만 가능하다. 같이 기억해주면 되고 이번에는 55번. 자, 그래서 우리가 55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발표 수업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제작자 1명, 발표자 1명 이거는 마치 내가 다른 직책 둘을 뽑는 것은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것과
있다라고 했어서 그럼 얘가 n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55번은 사실 n명 중에 2명을 뽑았더니 즉 n 곱하기 n-1을 했더니 그게 56이었다라고 했어. 사실 이것도 원래는 넘기고 전기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자연수라서 자연수 중에 1 차이 나는데 56이라는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87에 56 이렇게 찾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리면 풀어도 돼. 이게 좀 안전할 수는 있는데 바로 보이는 애들은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있는 58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면 이번엔 여기에서는 우리 이웃하는 경우인데 58번은 1번이 4명, 2번이 2명, 3번이 3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에 있는 4명이 있고 2번에는 2명, 3번은 3명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각반 학생들끼리는 이웃하게 해달라.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너네 1반이구나, 너네 2반이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끔 나와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일단 묶어줘야 돼. 왜냐면 우리 이웃하는 문제가 나오는 그 순간 일단 묶고 시작하기 때문에 묶어주는데 그럼 같은 반 애들끼리 묶어. 이렇게. 근데 묶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바라봤을 때 내가 묶은 게 하나, 둘, 세 묶음으로 나눴으니까 일단은 내가 1반끼리, 2반끼리, 3반끼리 내가 묶어놓은 애들끼리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순열에 의해서 3팩토리얼이에요. 3명을 나란히 배치하는 거. 자, 근데 우리가 그 와중에 1반에는 4명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거는 4가지가 아니라 4명이서 위치를 바꾸는 건 4명을 순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서 얘네끼리 위치 바꾸는 게 4팩토리얼. 2반 애들 둘이 위치 바꾸는 게 2팩토리얼, 3반 애들 3명이서 바꾸는 게 3팩토리얼이에요. 인원수에 맞춰서.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6 곱하기 24 곱하기 2 곱하기 6. 계산이 조금 복잡하네. 숫자가 엄청 크구나. 144에 12 곱하는 건데, 그럼 12의 세제곱이네. 이거라서 1728 맞나? 보자. 3번이야. 그래서 이거 3번. 이건 그냥 찍어놔. 나도 계산하는 것만 알면 되니까.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 이웃하지 않는 것도 봐야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62번으로 볼 건데 우리가 이웃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묶어놓고 배치만 해주면 되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솔직히 조금 까다로워. 지금 얘가 1, 2, 3, 4, 5, 6이 있는데 여기서 1이랑 2는 친해. 그래서 1이랑 2는 이웃하게 해달라고 했어. 같이 쓰려고. 근데 5, 6은 사이가 안 좋아서 이웃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랑 같이 쓸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공감할 수가 있어.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랑 누구 먼저 신경 써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웃하는, 이웃하지 않는.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우리가 여기 둘 중에서 먼저 하는 건데 이웃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애들은 싸운 애들이야. 그래서 자리 배치하다 보면은 차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 빼고 먼저 예를 들어 내가 중기에 이번에 18명을 받아. 그 걔네들이 두 번 나눠가지고 봤는데 10명이 우르르 들어오겠지? 근데 이제 그럼 안 칠 때 내가 사이가 안 좋은 애들 전에 받은 게 있어, 실제로. 뭐 얘랑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전에 들은 게 있으니까 그 얘네는 떨어뜨려 앉혀야 되겠네 생각을 하게 되면 먼저 사이 좋은 애들끼리 딱딱딱 붙여 앉고 사이 안 좋은 애들을 여기 이렇게 떨어뜨려 앉겠지?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사실은 이 친구인데 나중에 신경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는 애들을 먼저 신경을 써야 돼서 얘가 1이랑 2는 이웃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이웃을 해야 돼. 묶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5랑 6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마지막에 배치할 거라서 일단 1, 2, 3, 4만 먼저 배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1, 2는 이웃하고 3이랑 4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 셋을 배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 시작은 3팩토리얼이야. 근데 우리 1번이랑 2번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둘이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했을 때 얘네 넷을 배치 다 했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5랑 6을 끼워 넣는 건데 5랑 6을 끼워 넣을 때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 1, 2 사이에 들어가면 안 돼. 1, 2는 이웃해야 된대.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건 1, 2의 왼쪽
얘네들과 3 사이, 3과 4 사이, 4의 오른쪽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 네 군데에 이 두 명이 끼어 들어가는 거니까 아 그럼 내가 네 군데에 두 명을 수렴하는 거니까 얘는 4P2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모두 동시에 일어나서 6명이 1회로 서는 거니까 곱하기가 들어가. 그래서 계산하면 6 곱하기 2 곱하기 12. 12의 제곱이라서 144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애가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 애는 배제 해놓고 얘는 배제해놓고 이웃하는 애를 신약수로 배치를 해주면 쉽게 풀 수 있더라. 다음은 자리 문제인데 4번이랑 66번이야. 그럼 66번을 먼저 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66번은 7개의 문자가 있어. 근데 지금 얘가 자음이랑 모음을 교대로 해달래. 그럼 자음, 모음 구분을 해야 되겠네. 그럼 자음이랑 모음을 구분을 먼저 하면 하, 우, 징 이렇게 구분을 했어. 자음이 4개고 모음이 3개야. 그럼 교대로 설명은 어쩔 수 없이 자음 4개 사이에 공간 3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모음이 하나씩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홀수계일 때에는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교대가 되려면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밖에 안 돼. 잠고자 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아 자음이 홀수 번째에 들어가는데 그럼 4개를 홀수 번째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거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4팩토리얼. 자음 배치하는 게 4팩토리얼. 그리고 모음 배치하는 게 모음 자리가 고정으로 깔려있으니까 모음 3개를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경우의 수는 3팩이 되겠죠. 근데 이거 7개를 모두 배치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 되는 거니까 곱하기가 들어가서 얘는 24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144예요. 144가 좀 많이 나와. 경우의 수 풀면. 64번으로 가면 얘는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인원이 똑같아요. 3명. 그래서 선생님 3명이랑 유치원생 3명이랑 서면 근데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얘는 경우가 2가지가 돼서 선생님 유치원생 일 수도 있고 선생님 유치원생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는 유치원생이 먼저 서고 마지막에 선 거다. 이렇게 2가지가 나와.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그럼 선생님이 먼저 서는 것은 선생님 3명을 배치하는 경우에서 3팩토리얼이랑 유치원생 배치하는 3팩토리 만나가지고 얘는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36이 되는데 근데 이거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 경우의 수는 똑같아. 그래서 얘는 3팩 곱하기 3팩이라서 똑같이 36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더하기가 들어가는 이유가 선생님이 먼저 서거나 유치원생이 먼저 서거나 이 2가지 라인 중에 한 가지의 종류를 선택을 해서 서는 거니까 얘는 더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얘는 경우의 수가 70이더라 이렇게 보여요.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제 잘 짜집기를 해주면 되는 유형이고 그래서 어떤 건 어려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신경 쓸 거면 잘 신경 쓰면 그래도 교체하는데 무리는 없으니까 숙제할 때 부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음은 적어도 문제 73번. 자, 73번은 이제 문자 5개가 있는데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적어도가 나오면은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건 일단은 이거 내가 반대 상황을 구해야 되겠다로 시작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적어도 2개가 이웃. 하는 것의 반대 상황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의 반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웃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의 반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반대를 만들어주게 되면 뭐라고 써야 되지 한글로? 하나도 이웃하지 않는 거야. 하나도 이웃하지 않고 다 떨어져 있어. 적어도 2개가 이웃한다 그랬는데 그거 붙어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 한 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2개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줄 때는 이거를 빼야 하는데 어디서 빼냐면 전체에서 빼요.
전체에서 하나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 반대 상황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2번 해줘야 돼. 뭘 2번 하냐면 첫 번째는 전체 경우였어요. 근데 전체 경우에서는 뭐냐면 거기 때를 보면 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때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잘라가지고 이 왼쪽을 읽으면 되는데 그 왼쪽이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라서 얘는 그냥 120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120.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반대 상황. 반대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는 건 우리 아까 전에 배웠어. A, C, E가 하나도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A, B, C, D, E에서 A, C, E가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주려면 일단은 B랑 D를 먼저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B랑 D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그래서 B랑 D를 배치를 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네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B의 왼쪽 둘 사이, D 오른쪽 세 군데의 자리에다가 남은 3개의 알파벳을 넣어야 돼. 그러면 남은 자리 3개에 3개의 알파벳을 넣는 거니까 얘는 3P3, 즉 3팩토리얼이 되겠죠. 이렇게 써야겠다. 그럼 반대 상황 계산해주게 되면 2에다가 6 곱하니까 12가 돼요. 그렇다면 얘가 원하는 것은 전체에서 반대 상황을 빼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니까 120 빼기 12가 돼서 108이 되겠죠. 만약에 반대 상황을 구하지 않았다면 저걸 다 해야 되겠지? 108개를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에요. 108번, 108번이래. 108에 있는 2번이에요. 다음은 78번. 78번은 1, 2, 3, 4 카드가 있는데 3장을 만들어서 뽑아서 3의 배수를 만든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한 번만 복습을 해보면 우리 3의 배수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3의 배수를 만들어 주려면 각자리 숫자를 모두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자릿수 합이 3의 배수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3의 배수의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원래 그냥 홀수적 쓰면은 마지막에 짝 쓰면 짝수, 홀수면 홀수 이렇게 하면 됐는데 우리가 자릿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억해. 3의 배수 문제가 나오면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찾아줘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3장을 뽑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돼. 내가 3장을 뽑았을 때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조합은 1, 2, 3이야. 다 다음에 6으로 3의 배수니까, 그지? 그 다음에 1, 2, 4는 안 되고, 1, 3, 4도 안 되고, 2, 3, 4가 돼요. 그래서 2, 3, 4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뽑기만 한 거고, 배치를 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1, 2, 3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1, 2, 3 카드 3장을 배치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로 6가지겠구나. 2, 3, 4를 배치하는 것도 3개를 1로 배치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로 6개겠구나.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6가지로 총 12개가 있겠다. 그래서 얘는 둘이 더해가지고 총 1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3의 배수가 나오면은 이거 내가 마지막에 뭐 가야 되지? 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조합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마지막에 더하게 되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85번을 먼저 해야 되겠다. 아니요, 81번을 먼저 하려 했는데 하나씩 비율이라 공간 차지가 많이 돼가지고 85번을 먼저 할게요. 자, 85번에서 이거 함수에서 가에 있는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에 있는 거 한국어로 그냥 풀어서 말을 하면은 임의의 원소 x1, x 주잖아. 그런 거 잊어버려. 그냥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요. 1대1 함수. 그래서 이제 가는 한국어로 해석하게 되면 그 친구는 이제 1대1 함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가를 번역하면 그냥 fx는 1대1 함수임이라고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fx가 x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어. 그 말은 즉슨
2가 아니고 3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렇다면 배치해볼까? x에서 x로 간다고 했으니까 x가 지금 a, b, c, d가 있어서 a, b, c, d. 근데 여기서 얘가 x로 가는데 x가 마찬가지로 a, b, c, d. 이렇게. 자, 배치해보자. 일단 1대1 함수니까 a가 원래는 갈 수 있는 게 4개여야 하는데 4개여야 되는데 근데 이거 조금 까다로워. 왜냐면 고려하다 보면은 꼬이게 되어 있는데 A가 갈 수 있는 게 자기 자신 빼고 가야 하니까 세 군데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A가 세 군데로 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만약에 A가 C로 간다면 B가 갈 수 있는 게 두 군데거든? 그래서 B는 못 가고 얘는 도착해서 못 가고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두 군데야. 근데 만약에 A가 B로 갔다면 C가 아니라 B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B가 다 갈 수 있어. A, C, D. 왜냐면 B가 이미 걸러졌으니까 자기 자신 빼고갈 수 있는데 도착하고 빼고갈 수 있는데 그게 여기 B로 몰려있으니까 얘가 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뭘로 들어가냐면 아까 전에 반대 상황 구해가지고 뺐던 것처럼 이것도 반대 상황 구해서 빼줄 거예요. 제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걸 구해서 빼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근데 반대 구하는 것도 까다롭다. 이건 수용도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거 지우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계산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수용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안 가져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지? 경에서 9개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결국은 1대1 함수니까 다 다르게 가져가고 자기 자신 빼고 가져가는 거니까 이거 사실상 수용도를 그리면 똑같이 나와. 지난번에 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A, B, C, D 놓고 하면은 이 식으로 조금만 만들어보면 얘네가 자기 자신이 나오면 안 돼. 그럼 A가 갈 수 있는 거는 일단 B로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B는 자기 자신 빼고 다 갈 수 있는데 B는 이미 털렸으니까 A, C, D로 갈 수 있어. 근데 BA의 경우 C, D가 남았는데 얘가 C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얘는 D, C밖에 안 되고 얘는 B, C니까 A, D가 남았는데 얘가 D를 가져갈 수 없어서 D, A밖에 안 되고 BD가 털렸으니까 A, C가 남았는데 얘가 A, 얘가 C를 가져가야 되겠죠. 지난 시간 했던 거. 근데 결국은 얘도 그 같은 방법으로 따라서 지난 시간 했던 거에 따라서 얘도 총 9개가 나와요.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의 답도 1번에 9개. 똑같이 나오니까 가정은 패스. 다음 81번. 자, 우리가 했던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우리 이 교재가 비상거라서 비상에 있는 6개의 문제를 배열을 하겠대. 그래서 B, I, S, A, N, G 라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이 6개의 알파벳을 배치하는데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사전식으로 일단 배치를 다시 해야 되니까 이 친구를 사전식으로 다시 배치하면 A가 먼저죠. A, B, C, D, E 언제 찾아? F, G, H G가 먼저구나. H, I, J, K, L, M, N, O, P, Q, R, S, T, U, B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하고 자 근데 이거를 295번째에 오는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천천히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A로 시작하는 게 뭐부터인지를 봐야 돼요. A로 시작해서 6개를 다 배치를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내가 5개를 배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5팩토리얼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5팩토리얼이니까 120개가 있어. A로 시작하는 단어를 120개 만들 수가 있는데 아직 한참 멀었어. 우리 295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A로 시작하는 거 쭈루룩 다 오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오는 거는 G로 시작하는 게 오게 될 거라서 세역으로 마찬가지로 5팩토리얼로 120인데 합쳐서 240.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건 아직 쓸 필요 없고 자 이제 I로 시작하는 거를 쓸 건데 만약에 내가 이걸 그냥 하잖아? 그럼 얘가 5팩토리얼에 120인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넘겨버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숫자가 넘어갔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I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있었는데 내가 지나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게 I로 시작하는 거구나까지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I로
여기 고정이야. i는 이제 확정이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i는 이제 확정 났으니까 이제 ia로 시작하는 게 또 있겠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이제 4개를 배치하니까 4팩은 24. 여기까지 합산 좀 해놓자. 여기까지 합산은 122개 더해서 240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 295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더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거 더 해봤자 264.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오는 거는 IA 다음엔 IG가 오겠죠. 그래서 IG로 시작하는 게 오게 되면 4팩이라서 총 24개. 근데 지금 이거 둘을 더하면 48. 여기가 더해봤자 288. 아직 아니다. 그지? 아직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거는 IN으로 시작하는 게 오게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424를 해버리면 여기까지가 지금 288이었는데 이거 더하니까 312야. 그럼 내가 원하는 숫자를 지나쳤으니까 지나쳤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IN으로 시작하는데 지나친 거야. 그래서 내가 IN까지 확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까지 확정이야. 그래서 IN은 확정. 그럼 그 다음에는 A로 시작하는 게 오겠죠. 그럼 이제 내가 3개 배치하니까 3팩이라서 얘가 6개. 근데 이것까지 더하고 나니까 여기까지 다 만들고 나면 6개가 추가가 되면서 294개가 돼요. 내가 원하는 게 295번째니까 이거 다음에 오는 거겠다. 그럼 내가 INA 다음에 오는 거니까 ING였을 거고 남은 3개는 사전식 배치하면 돼요. ING는 확정이고 그럼 ASB 순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294번째까지 그 다음으로 오는 이 친구가 295번째 단어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야 여기 찾기 힘들어? 인가 SB 어디있지? 3번이야 3번이야 3번 이거 어떻게 읽고? 인가습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보조창에서 대표 문제는 아까 전에 다 풀어봤으니까 지금 내가 불러주는 번호만 다 풀어볼 건데 수영이가 풀어야 되는 것은 표시해놓으면 돼. 48번이랑 그 다음은 54번이랑 엄청 쉬워서 금방 한번 훌럭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유형 11에서 57번이랑 어린이 이웃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유형 12에서는 61번 바구니 배치하는 거랑 그 다음에 유형 13이 조금 여러가지 유형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68번 이거 좀 흔하고 많이 나오는 거라서 68번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형 14에서는 74번 근데 이거 나이가 좀 있을 수 있어. 모르는 개수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15에서는 우리 흔한 거 해야겠다. 이거 77번 홀수의 개수 아까 짝수의 개수 대표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6에서는 82번 할 건데 왜냐면 이거는 만약에 지금 해결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같이 해버리려고 이거 하고 그 다음은 84번에 특정 조건이 있는 1대1 함수 구하기 요렇게 몇 개야. 조합 설명하면은 끝나겠다. C4번에 그러면은 7개 아까는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여기 만들겠대. 그러면 또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반대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건데 그럼 이거를 구해주려면 아까 전에 저기 있는 것처럼 전체에서 빼야 되겠다.
아까 전체에서 빼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 상황이 무엇인지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반대 상황이 어디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에 반대는 자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양쪽 끝에 둘 다 모음인 게 반대가 돼요. 양쪽 끝이 모두 모음인 거. 둘 다 모음인 게 반대 상황이야. 그래서 구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얘가 자음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7개 중에서 일단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는 7개의 알파벳 1렬을 나열하는 거니까 7팩이야. 근데 7팩을 외워놓으면 좋은데 얘는 5040이 나와요. 720에다가 7 곱한 거라서 724, 749 그래서 5040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반대 상황이 얼마인지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반대 상황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3600이 나왔대. 맞지? 3600이 나왔다는 거는 그렇다면 얘는 1440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빼가지고 3600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 반대 상황 만들어주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근데 반대 상황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 친구는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온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7개를 배치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일단은 양쪽 끝에 모음을 먼저 배치를 해야 되니까 모음이 X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모음이 X는 좀 그렇고 A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 자동으로 자음은 둘이 합쳐서 7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7-A개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모음이 A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배치를 먼저 하려면 모음이 2개 이상 있겠지. 일단은 양쪽 끝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모음이 A개 중에 2개를 먼저 배치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모음 A개 중에서 2개를 먼저 골라서 배치를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모음을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음은 이제 상관없어. 자음모 상관없이 남은 5개를 가운데 5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가운데 5개 배치하는 경우 5팩을 곱해줬더니 그게 1440이었다 라고 세워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 APE는 A랑 A-1을 곱한 거고 거기에 120을 곱했더니 그게 1440이야. 그럼 양쪽 약분할 수 있는데 12의 제곱이 딱 1440이란 말이야. 그래서 A 곱하기 A-1이 12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4, 3, 12가 되려면 A가 4였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게 모음이 원래 4개였고 둘이 합쳐서 7개였으니까 자음은 3개더라. 근데 얘가 원하는 거는 지금 자음의 개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답에다가는 3개라고 적어주면 돼. 자음의 개수를 원하고 있어서 82번. 이번에는 1, 2, 3, 4, 5, 6 중에서 4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4자리를 만들겠다. 근데 첫 140번째로 큰 수를 골라달라 했는데 그럼 일단 6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크겠다, 그치? 그래서 큰 것부터 하니까 제일 먼저 6으로 시작하는 4자리 수를 만들 거야. 근데 아까 전에는 여기 있다 5개를 다 배치하니까 5팩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남은 숫자가 이제 5개야. 6을 썼으니까 5개가 남았는데 그 남은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넣는 거니까 얘는 5P3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면서 얘는 총 60개의 숫자를 만들 수 있구나. 거를 6,000으로 시작하는 거를 60개를 만들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40번째니까 아직 더 가져와야 해서 그렇다면 5로 시작하는 것도 좀 해봤는데 5로 시작하는 거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5개 중에 3개를 쓰는 거라서 5P 3이고 그럼 똑같이 5, 4, 3이니까 60이 되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140번째가 내가 60개를 또 해버리면 60, 60, 60으로 18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일단 여기서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120번째를 만들었어. 120개.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4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로 시작하는 거 다 지나가 버리면 180 돼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4600이 그 다음으로 크겠다. 이렇게. 근데 4600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4, 6을 썼으니까 남은 숫자가 4개야. 근데 4개 중에서 2개를 배치하는 거니까 얘는 4P2가 돼요. 4 곱하기 3으로 12.
42가 되겠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140에 거의 다 와간다. 여기까지 했을 때 132번째까지 만들었어.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4,500으로 시작하는 거 다 해버리면 140으로 넘어가니까 아니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4,500으로 시작을 하는 거였구나. 그럼 그 다음으로 푼 건 4,560 몇이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남은 숫자가 6개 중에서 3개를 썼으니까 3개가 남았어. 그래서 내가 남은 숫자 3개 중에서 한 군데를 채우는 거니까 4피 1, 이 5개 되고 얘는 그냥 3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는 이제 135개겠네. 그럼 아직이겠다. 근데 5는 썼고 4는 썼으니까 4,530 몇으로 시작하는 게 또 3P1로 3가지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138개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140번째는 이제 그냥 찾아가면 돼. 한 개 남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다음으로 오는 4,520 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중에 제일 큰 건 4,526이겠지? 그래서 얘가 139번째였고, 그리고 이 다음으로 큰 4,564 이미 썼으니까 3. 얘가 140번째. 140개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4,523.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가야 돼서 이게 조금 공간 차지를 많이 하기는 해. 일일이 쭉쭉쭉 써야 되니까. 빠르게 조합으로 가자. 우리 오늘 146분. 되는 데까지만 하고 나가면 끝낼 것 같아. 유형 1번에. 자, 대표 문제를 보면 1번에서 나와 있는 거. 우리 조합 같은 경우는 NCR이라고 해서 콤비네이션에 있는 C를 따와서 NCR로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영어로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숫자로 보는 게 조금 더 간단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계산하는 걸 보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1번에 있는 거를 보면은 3에다가 n 플러스 1c 3인데,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c 3은 분수가 돼. 그러니까 분모에 3팩이 들어가. 이 c 3이니까 그 3에 대해서 여기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근데 우리가 3으로부터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다 곱하면 돼, 분모에. 근데 얘가 지금 총 3개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도 3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3개냐면 n 플러스 1로부터 n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1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NC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리냐면 분모에는 R팩이 들어오고요. 이거의 팩토리얼. 분자에는 NCR의 분자에는 NPR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NPR. 이거만 외워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R팩분의 NPR까지만 외워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이번에는 뭐냐면 NC2야. 그럼 NC2는 이 팩토리얼이 먼저 분모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NP2가 들어오니까 N이랑 N-1 곱하기 분자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가 0이 되게 해달래. 이렇게. 그럼 뭔가 없앨 수 있는 거를 먼저 없앨 수 있겠다. 그럼 없어지게 되면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고 양면에 2를 곱해서 저 분모를 날려버릴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 n-1을 곱한 게 들어오게 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n-1 얘는 곱해봤자 0.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여기 수렴과 조합에서는 다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날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있는 n도 날릴 수 있고요, n-1도 날릴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뭐가 남았냐면 얘네만 남았네. 그럼 결국 n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0이고 하니까 n은 3이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병을 쓰니까 가능한 일이겠지. 그래서 얘는 n이 3이 나오고, 다음은 2번에.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프로그래머가 꾸민 애들이 4명, 디자이너 3명 이렇게 있어. 총 7명. 근데 여기서 프로그래머인 사람을 2명, 그리고 디자이너인 사람을 1명을 뽑아야 된대. 이따가 다시 봐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뽑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로그래머인 사람을 뽑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A, B 너네 나와 라고 하는 거랑 B, A 나와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둘이 나오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서 프로그래머 4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이런 경우 순서가 상관이 없이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에는 콤비네이션 C를 써요. 그래서 다시 2가 되고, 그와 동시에 디자이너 3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니까 이건 3C1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둘 다 합쳐가지고 3명 뽑는 거니까 둘 다 뽑는 거라서 얘는 곱하기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얘는 6이 될 거고 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총 18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민서 포함 총 7명인데 4명을 뽑아. 근데 민서가 포함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민서를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 사실은 얘들아 나 아무나 뽑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그 민서는 꼭 뽑아줘야지 라고 일단 마음으로 정해놓고 뽑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민서를 포함한 7명이니까 민서 외에 6명이 더 있어. 하고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중에서 몇 명을 뽑냐면 총 4명을 뽑아. 근데 내가 민서는 무조건 뽑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민서를 무조건 뽑을 거라서 민서는 확정을 지었어. 그래서 민서 1명을 뽑았으니까 내가 원래 뽑아야 되는 4명 중에서 1명은 이미 뽑았으니 3명을 더 뽑으면 되는데 남은 인원 6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라서 얘는 6시 3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뽑기만 하는 거지 뽑아서 순서를 맞추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서 조합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분모에는 3팩토리얼인 321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6p 3인 654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326 약분해주면 20 이렇게. 조합 계산하는 거에 연습만 하면 충분히 또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다음 4번. 자, 4번에는 이제 소설책이 6개, 수필집이 4개. 소설이 6개, 수필이 4개.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4개를 선택을 하는데 적어도 한 권이 포함된대. 아, 적어도가 나왔어. 그러면 적어도 한 권씩의 반대를 해주면 돼. 근데 적어도 한 권씩 있는 거는 그냥 수필 하나, 소설 하나는 무조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적어도 한 권씩 뽑는 거니까 요거의 반대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에서 빼줄 거야. 그럼 그거의 반대는 소설만 있거나 수필만 있으면 그게 반대 상황이야. 둘 다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 적어도 한 번씩이니까 둘 다 있기를 원하는 건데 그럼 이거의 반대 상황은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대 상황은 둘 중 하나만 있는 거. 하나만 몰려있는 거를 빼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내가 가진 책 10권 중에서 4권을 뽑는 거야. 그지? 총 4권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를 선택만 하는 거니까 10시 4가 돼서 계산하게 되면 분모에는 이거 되겠다. 분모에는 4팩토리얼 4321 분자에는 10p4 1987 분모 분자 곱하는 숫자 개수가 똑같아. 1 포함해서 똑같아. 그래서 이거 약분을 날려주면 되니까 4, 2, 8 날리고 3, 3, 9 하면 210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가 210.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로 몰리는 거는 경우가 2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설만 4개인 거야. 근데 소설은 내가 총 6권이 있었으니까 6권 중에 4권을 뽑는 경우의 수가 소설만 뽑히는 경우.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숫자가 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의 성질이 있는데 조합의 성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6시2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둘이 합쳐가지고 앞에 숫자를 맞출 수 있다면 둘은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6시2로 바꿔서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그래서 얘는 15가 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수필만 뽑는 것도 해줘야 돼. 수필만 뽑는 거는 수필이 총 4개인데 그 중에 4개를 뽑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똑같으면 사실은 이 친구는 뭐랑 똑같냐면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4시 0이랑 똑같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 0이 들어가면 0이 아니라 1이에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조합 같은 경우는 0으로 바꿀 수가 있어. 똑같으면. 그래서 숫자가 똑같으면 원래는 팩토리얼을 바꾸는데 순열에서는 조합은 숫자가 똑같은 게 들어가면 1이에요. 0이 들어가도 1이에요. 0이 들어가면 안 골라 라는 선택지 하나가 있는 거라서 경우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경우는 소설만 뽑거나 수필만 뽑는 경우가 얘네 둘이 더해서 총 16가지가 돼요. 그렇다면 계산 순서는 전체 경우의 수 210에서 둘 중에 한 종류만 뽑는 16가지를 뺀 거랑 같으니까 154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엄청 많네. 154가지면. 도형이는 8번까지 할 거라서
자, 5번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홀수 2개와 서로 다른 짝수 2개로 만들겠대. 근데 이거는 우리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밑에 옆에 써있는데 여기서 일단 먼저 뽑아야 돼. 뭘 뽑냐면 1부터 9까지라면 홀수랑 짝수를 한번 나눠보자. 당연하겠지만 홀수가 1, 3, 5, 7, 9로 5개가 되고 짝수가 2, 4, 6, 8로 4개가 나와요. 그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일단은 두 개 뽑겠다고 했으니까 먼저 뽑아보자. 근데 뽑는 거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홀수는 5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5C2가 돼요. 계산법은 2 곱하기 1 분의 5 곱하기 4. 그래서 얘는 10 나와요. 그지? 짝수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서 2개를 뽑겠다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 분의 4 곱하기 4. 그래서 이 친구는 6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뽑았어.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숫자를 4개를 뽑는 거니까 이거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야. 내가 홀수 2개를 뽑는 거랑 짝수 2개를 뽑는 일.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조금 커지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곱해야 돼요. 답이 엄청 크네.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숫자 4개를 고르는 선택지는 얘도 뽑고 얘도 뽑고 둘 다 하는 거니까 곱하기가 들어가서 60까지의 경우로 내가 숫자 4개를 선택을 했어. 근데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비밀번호를 개수를 구해줘 라고 하는 건데 내가 60까지의 조합으로 4개의 숫자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나열을 해서 그럼 내가 배치하기 전에 숫자 4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60인데 거기에 곱하기를 해. 뭘 곱하냐면 숫자 4개를 1로 나열하는 4팩토리얼. 1로 배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60에 24 곱하는 거라서 1440이 나와요. 그래서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곱하기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좀 커. 1440, 2880 이런 애들도 나오고 3600 뭐 이런 애들 많이 나와요. 자, 다음은 6번인데 6번은 서로 다른 6개의 점에서 3개를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근데 우리가 직선을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점 2개가 필요해. 근데 지금 마침 점이 6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6개 중에 내가 직선을 만들 점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왜냐면 이렇게 긋든 똑같은 직선이니까 그래서 얘는 6C2가 되고 2 곱하기 1 분의 6 곱하기 5로 얘는 15가 돼요. 이렇게 15 그래서 끝이야. 그래서 답이 얘는 3번이고 그럼 7번에 도형이 있는데 7번에 있는 도형에서 팔각형에서 대각선 개수 구하기. 뭐 그릴 필요도 없기는 한데 뭐 이렇게 됐다고 치면 팔각형에서 대각선을 구할 때 대각선은 여기서 내가 일단 한 점을 먼저 찍어줘야 돼. 내가 임의로 한 점을 찍는데 이 점에서부터 대각선을 몇 개 그린지를 보자.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릴 수 있어. 팔각형에서. 근데 그럼 여기서 내가 처음에 고려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공식이 원래 있긴 한데 그 공식 나오는 유도하는 공식이 내가 8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 그래서 내가 8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8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몇 개를 그릴 수 있는지를 보면은 자기 자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거 2개를 제외. 즉 총 3개를 뺀 나머지에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얘는 3개 빼고는 다 그릴 수 있어. 그래서 3개를 빼고 그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8에서 3을 뺀 5를 곱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 자기 양옆에 는 대각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빼고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그릴 때 이렇게 긋든 이 대각선은 한 개잖아.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주면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총 20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옆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원래 유도하는 건데 이게 똑같이 나왔네. 마지막 8번은 또 이제 여기 삼각형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여기서 지금 점이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요 위에 6, 7, 8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 만들려면 삼각형은 아까 직선은 점이 2개 필요했다면 삼각형은 점이 3개 필요해. 그치?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점이 8개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건 당연히 뭐냐면 8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니까 8C3을 해버려. 이렇게. 이건 맞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빼야 되는 게 있는데 뭘 빼야 되냐면 내가 3개의 점을 고르긴 하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3개를 골라버리면 삼각형
삼각형이 안 생겨.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는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경우인 OC3을 꼭 빼줘야 돼요.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직선은 무조건 만들어지기는 해. 아 근데 얘는 안 돼요. 삼각형은. 그래서 이거 빼줘야 돼가지고 계산해주면 이거 56이야. 56에서 10을 빼는 거라서 얘는 총 46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4번. 이렇게 들어가. 영상 끊고 숙제 내고 클리닉을 하러 가자.